네, 그럼 저희 브런칭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다큐멘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네, 얄궂은 준 거보다는 정말 속속들이 제가 궁금한 거를 오늘 다 물어보고 가겠다는 일념하에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 이력을 제가 잠깐 보니까 중앙대 학교에서 그 CEO 과정을 들으셨잖아요. 네.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다가 이런 최고 경영자 그 과정에 이런 교육을 들으시니까 네. 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이념이라던가 방향이 좀 많이 수정이 되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다른 대표님들도 비슷하긴 할 텐데 저도 경영자는 처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뭐를 시작을 하면 다 서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표님들은 이제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사실은 공유하고요. 네. 위로받는 시간이 더 큰 것 같아요. 뭘 배우는 것도 있지만 위로받는 시간들도 크고 사실은 제가 그 지난번에 중앙대 그 교육과정 들었을 때 그 교육 과정들 속에 몇몇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저만의 방식으로 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재교육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좋은 것 같은 게 웹에서 좋은 얘기들을 듣고 나면은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또 재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자주 갖기에는 또 회사의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렇게 교육을 듣고 나면은 좀 리플레시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본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시죠? 저희 고양시에 있습니다. 아, 일산이시군요. 네. 네. 그 위대인의 그 열정적인 인재들을 공유 FC로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네, 보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저희 네 매주 수요일마다 네 포럼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네. 브런칭 같은 네. 강의도 있고요. 네. 아카데미도 있고 해서 좀 있으면은 이제 2018년도 네, 제2 네. 아카데미가 네.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좋은 기회에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거여서 네 보내주시면은 네, 네. 열심히 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이런 경영자 과정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깨달음들을 많이 얻으셨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하신 케이스잖아요. 네. 내장사를 해서 간판도 3번 바꿔보고 네, 네. 고생도 하고 전세방도 빼보고 네. 네, 이렇게 오셨던 그 회사의 그런 문화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과연 강의나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시너지에 대한 게 왜냐면은 여유가 생기고 들으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만약에 걸작 떡볶이가 70개가 가기 전에 10개나 20개일 때 이런 최고 경영자 과정의 수업을 들으셨으면 달랐을까요, 지금이랑?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여유가 있을 때 듣는 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 나으신가요? 맞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고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꼭 프랜차이즈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조차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우리만의 시스템이 확보된 상태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외부에 너무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네네. 혼란에 빠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구축을 해나가는 경영자의 몫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실무를 다 했기 때문에 다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실제적인 업무를 다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체킹을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체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교육을 들을 좀 여유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전개를 어떻게 잘 해나가실까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걸작 떡볶이 혹시 드셔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제가 그 블로그나 이렇게 평을 보니까 좋은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객들의 후기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잘 나가는 매장들이 잘 되는 회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매출을 많이 보여주세요. 네. 아니나 다를까 걸작 떡볶이도 들어갔더니 어마무시한 숫자들을 앞에다 띄워놓으셨더라고요. 뭐 성남 태평점 15평에서 1매출 200만 원이 올라온다고 하셔서 네. 솔직히 15평 매장에서 매출이 150에서 200만 원 오른다라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예전에 한입속치킨이나 오플치킨 했을 때 매출보다 어떻게 보면 두세 배 정도 네. 더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매출에 지금 만족을 하시나요?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더 하시나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저희 점주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브랜드 인지도나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전략 좀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저희 매장에서 매출 한 300까지도 일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말 매출 기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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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통 15평의 월 매출이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평균이요. 저희 네. 가맹점 10월 달 저희가 매월 체킹을 하는데요. 10월 달에 전체 가맹점들 평균 매출이 2,800선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도 엄청 훌륭한. 네, 사실은 매출인데. 평수 대비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저희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가맹점 수가 몇백 개씩 있는 메가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다 봤을 때 낮은 편은 아니고요. 매출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객단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고객들이 뭐 홀로 들어오던 배달로 주문을 하시던 한번 판매될 때 객단가가 평균 18,000원에서 2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는데 객단가가 18,000원, 2만 원 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판매되는 방식이 그 저희가 길거리에서 먹는 이제 포장마차 떡볶이라는 다른 형태로 저희는 세트 네네. 구성으로 주문하면 바로 조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떡볶이뿐만이 아니고 치킨도 같이 결합을 했고 뭐 사이드 튀김이나 이런 순대 같은 것들을 세트 형태로 묶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객단가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도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맹점들의 피크 타임이 저희는 조금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점심 12시부터 한 1시 반까지 굉장히 바쁘고요. 저녁에 한 5, 6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굉장히 바쁘고 주말에 바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들이 저희 메뉴를 식사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바쁜 부분들이 치킨이나 피자 주문을 고객들이 많이 하는 시간대랑 저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떡볶이라는 아이템하고 비교하기에는 판매되는 형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200만 원이 나와도 건으로 하면 100건을 판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매장에서 한 150건까지는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출이 300까지는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직영점이 몇 개인가요? 현재 직영점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이 정도 매출이면은 가맹 사업이 아니라 직영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직영점 관리가 네, 제일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사실 점주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고요. 직영점 관리가 정말 제일 어려워서 사실 네. 하나를 더 하려고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두렵기도 해요. 네. 여태까지 보여주시던 자신감과는 너무 갑자기 다르게 목소리가 작아지시고 네. 계신데 이게 직영점이 많아야지 회사가 좀 안정적인 자금 네, 흐름이 네, 된다라고 네, 생각들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정도 매출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30%가 더 매출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직영점을 늘리는 게 맞지 네, 않나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갑자기 브랜드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걸작 떡볶이는 혹시 누군가 다른 회사에서
큰 돈을 제시를 하면 매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으신가요? 네. 제한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던데요. 보통 한 10개, 20개 넘어가고 이 정도 가맹점이 확장이 됐으면 많이 저희도 아직 안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70개 되면 들어오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생각하시는 적정 평수가 15평인가요? 걸작 떡볶이는? 네, 저희는 12평, 15평 매장들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네. 출점되는 형태가 지역 밀착형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은 쪽에서 뭐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좀 나오는 골목으로 입점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실제 지금 있는 매장들이 신도시나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들어가 있는 매장들이 제일 많고 네. 12평, 15평으로 해서 홀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고요. 네. 배달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평수가 가장 좀 운영하기 가장 적정한 평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공식적으로 브런칭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이 브런칭 녹음을 하고 공유 활동을 하는 걸로 토스트럭이 가맹이 하나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가맹 점주님들이 이걸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정으로 가맹 점주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네. 할게요. 15평 매장의 평균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5평 매장은 그 일단은 매장 점포에 들어가는 점포비를 제외하고요. 네네, 제외하고요. 본사에서 뭐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기타 등등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5, 6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네. 공사 별도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별도 공사가 하나도 발생 안 하는 매장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대략적으로 별도 공사는 물론 점포 컨디션에 따라 너무 네. 다르기는 한데 7천대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넘어가죠. 거의 없고요. 거의 네네. 없고요. 별도 공사까지 해도 5천에서 6천 정도로 마감되는 걸로. 네. 지금 걸작 떡볶이가 뭐 이렇게 지방권에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입지 선정은 직접 봐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또 구해 오시나요? 점주님들이 뭐 구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저희랑 확인을 해서 그거를 네. 확정을 하고요. 같이 알아봐드리죠. 네. 네. 점포 개발 부서가 보통은. 따로 영업에서 있나요? 같이 네. 점포 개발을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네. 보통 가맹점의 이런 원가라고 하잖아요. 네. 원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배달까지 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가 코스트가 네. 올라가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네. 배달이 저희 높으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배달 판매했을 때랑 홀 판매했을 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배달로 판매한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그 차지를 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달 포장하는 용기값이나 이런 게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장이 홀 배달이 얼마나 포지션으로 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희 직영점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직영점 같은 경우 홀하고 배달 매출이 거의 5대 5거나 뭐 45%대 55% 이 정도 수준이니 거의 5대 5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직영점 원가 포지션이 37% 정도 나오거든요. 37에서 38 정도 평균. 배달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저 배달로 판매했을 때도요. 네. 네. 37% 네. 정도. 근데 배달 매출이 좀 더 많은 매장들은 40% 초반까지 좀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죠. 배달하는 것 치고 그래도 원가율이 이제 좋은 편인 거잖아요. 나쁜 편은 아니죠. 네. 네. 이게 이유가 물류를 가지고 계신 게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보통 프랜차이즈들에서 제3자 물류를 하게 되면 네. 물류비가 붙잖아요. 네.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말씀하신 게 직영가 기준이면 가맹점 아니요, 또 직영가라는 가맹이랑 것도 가맹점하고 똑같은 똑같습니까?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걸작 떡볶이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시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15평 매장에 점포비 7천에 지금 이 정도 매출이면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 6개월 정도에 어떻게 보면 본사 쪽으로 발생되는 투자비가 회수가 된다라는 네. 1년 채 안 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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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점포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다점포 하시는 점주님들이 지금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왜냐하면은 15년에 처음 세상에 내놔서 네. 본격적으로 매장 운영을 하신 게 16년 때부터 확산이 막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점주님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하나를 더 그래요?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3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점주님들 만족도가 감히 제가 평가하기에는 감사하게도 좋은 편이고 네네. 크게 막 저희랑 분쟁이 있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장사해도 안 남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높은 편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혹시 한 번 더 예민한 질문을 하면 지금 혹시 2년 3년 사이에 폐점한 매장이 있나요? 폐점한 매장들도 물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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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단순하게 매출인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제가 폐점을 겪은 매장 중에 한 군데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네. 오픈한 지 한 달 반 만에 폐점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개인의 그냥 그 뭐죠? 마음 변심? 장사를 접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 깜짝 놀라고 이게 매출이 이 매장의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도 되기 전에 어떤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지 파악도 하기 전에 폐점을 본인의 마음 변심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인천의 네. 한 매장이. 그래서 아직도 왜 점주님이 그러셨는지 좀 미스테리인가요? 네, 미스테리한데. 이제 그 대표님처럼 이제 점주님들과 사이가 좋으면 점주님들이 이런 실무자들을 건너뛰고 네. 대표님한테 직접 다이렉트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 만나자고 하던가 뭐 상담도 요청도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네. 네, 자주 네. 만나시는 편이세요, 점주님들은? 점주님들하고 자주 따로 만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저희가 점주님들 집체 교육 할 때는 저도 네. 그때 인사 당연히 드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매장, 하시나요? 집체 교육을? 집체 교육을 자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네네.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저희 가맹점들은 보통 뭐 생계형 창업, 투자형 창업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생계형 창업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점포 문을 닫고 오셔야 되는 그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네. 또 장사하지 말고 하기에도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1년에 네. 한 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 오픈하시면은 제가 꼭 한번 방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픈한 네. 바로 직후에는 아니더라도 한두 달 이내라도 방문을 드리려고 하고 뭐 그렇죠. 네.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신 점주님들은 간혹 전화가 가끔씩 오시기도 하는데 네, 크게 뭐 그 부분이 부담되거나 네. 그러지는 않고요. 그 직원들의 라인을 넘어서 저한테 뭐 강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오늘 뭐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거든요. 공식 질문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위드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사람과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회사잖아요. 인재를 채용을 하실 때 네. 보시는 인재 사항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재상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단 위드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영문 위드와 사람인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위드인푸드 사람과 함께 하는 기업이고 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 이제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음식도 사람이 만들고 소비도 사람이 하는 거고 매출도 네.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듦을 사람이 또 위로해 풀어주기도 주기도 하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명을 처음에 지었을 때가 2012년인데 그 뜻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회사명을 그렇게 지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인재상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점주님들이 저나 저희 본부장한테 걸작은 직원들이 참 다들 착한 것 같아요.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회사명을 그렇게 지은 것처럼 우리의 문화를 잘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좀 안심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어떤 인재상을 딱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너무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배려할 수
있고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은 가리키면은 되고요. 소름 모르는 게 돋았는데? 있으면 배우면은 돼요. 근데 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배워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위드인에 맞는 그런 인성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근데 하지만 면접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을 볼 때 질문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궁금한 거 있으세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뽑는 과정이 아니고 회사도 함께 일할 친구를 보지만 그분도 이 회사가 내가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회사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 보면서 뭐 회사 매출, 뭐 손익, 월급날 막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며칠 전에는 이제 그 회사 사무 업무 하는 친구를 한 명 면접을 봤는데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사 그 홈페이지를 쫙 보니까 메뉴가 그 옛날 추억의 국물 떡볶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인테리어는 카페형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좀 어린 친구 20대 초반에 이제 사무 회계 세무 쪽으로 좀 막내 사원으로 뽑으려고 면접을 본 친구인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래 CEO감인데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연락을 했는데 네, 그래서 모레부터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 관심이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면접을 보기 전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와야 네네. 되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제가 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에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그거를 제일 많이 봐요. 제가 왜 중간에 이렇게 소름 끼친다고 했냐면 제가 좀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꼭 하는 말 중에 그게 있거든요. 일은 가르치면 되는데 인성은 못 바꾼다라는 주의가 저도 그렇게 있어서 저희 회사도 외식을 경험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걸작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신입 직원이 많은 편인가요? 저희는 경력직이 많은 편이에요. 경력직이 많은 편이세요. 어떻게 직원들은 다 마음에 드시나요? 경고의 의미가 될 전 수도 솔직한 있고. 편이라서 네네. 그렇지는 않죠.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란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제 죄송합니다. 아쉽거나 네.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건 있죠. 그런 건 좀 직원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세요? 의외로 또 평소에는 솔직하고 직설적이긴 한데요. 또 그런 얘기는 또 네, 저도 고민을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네, 눈치가 많이 보여서 저 직원들 눈치를 엄청 막상, 봐요. 네, 원래 대표님들이 눈치 진짜 많이 봅니다. 네. 이 말 하면 삐질까 예민할까 네. 보복할까 두려워서 저도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저희 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여성 CEO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 네. 앞서서 브런칭을 했던 청년다방의 한 대표님이 대표적인 여성 CEO, 또 이제 여성 CEO신데 어떻게 두 분 다 이제 떡볶이를 하시긴 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여성 CEO로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불편한 점은 좀 없는 마음에 안 거- 든다거나 짜증 난다거나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건 없는 것 없어요? 같고요. 그냥 뭐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네.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있어요. 그런 시각들을 네네. 왜 이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부장하고 저랑 부부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명확한 관계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거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사실 간혹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하면서 좀 나이 많으신 네. 정말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신 상사분들하고도 잘 비율을 맞추면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상황 그냥 슬기롭게 네, 웃어 넘기죠. 네. 대표님과 그분과 누가 대표직을 맡는지에 대해서 욕심은 없으셨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표님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같이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어, 남자라면 제가 보기에는
대표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네. 의견을 비추시진 않으셨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하게 됐고요. 기에서 이기셨군요. 네, 기에서. 진심으로 진심이겠죠. 그러니까 네. 뭐 간혹 그런 얘기해요. 너가 대표를 한 게 맞았던 것 같아, 네. 잘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잘 한 거 맞겠죠. 그분이 안 계셨으면은 걸작 떡볶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아니요, 네, 아니요. 없나요? 그건 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 또한 그렇지만 그분 또한 이제 혼자서는 저희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혹시 가맹 상담을 하시다 보면 직접 하시진 않겠지만 비교하는 브랜드들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 혹시 걸작 떡볶이를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꼭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본사 차원에서 여기가 우리의 그래도 경쟁 상대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떡볶이 브랜드들은 다 비교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큰 틀에서 분식까지 네. 김밥 브랜드들을 많이 비교를 하시고 저희가 경쟁 상대라고 딱히 어느 브랜드 한 군데를 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각각의 특색들이 다 네네. 있거든요. 있고 저는 고객들의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선택하게 하느냐는 본사의 네네. 능력과 가맹점주님들의 열심히 하는 그 마인드가 합쳐져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각자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는 길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한 군데 두 군데 브랜드를 딱히 찝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님의 롤 모델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의 그 네. 매식업에서 뭐 외식업이어도 말씀을 하시는 되고요. 거죠. 뭐 다른 네. 분야도 되고 그래도 네. 나의 멘토라고 네. 하실 만한 분이 계신지. 개인적으로 저의 멘토이신 분이 이제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외식 프랜차이즈 들어갔을 때 네. 저를 회계팀에서 홍보팀으로 발령 내주신 본부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인생의 멘토이신 분이 있고 본부장 직급 분들이랑 보통 친하시네요.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진심인데요. 네. 제가 피자알볼로 이재욱 대표님을 딱 한 번 만나 뵀는데 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 만나 뵀었고 네네. 우연히 네. 술자리에서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피자알볼로 대표님 만나 뵙기 훨씬 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피자알볼로 자체 뭐 메뉴도 고객으로 메뉴도 좋고요. 네. 피자알볼로 매니아고요. 실제 네. 집에서 피자를 먹을 때 되도록이면 피자알볼로를 먹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평소에 그 사업 전개하시는 거 보면은 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고 계신 부분들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까 업계에서는 말씀대로 네. 100년 업계에서는 가는 되게, 기업을 만드는 게 피자 알볼로의 이념. 네. 아까 100년 뒤에도 있는 메뉴를 있는 선택한 브랜드를, 네. 똑같은 이념이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DNA가 다른가요? 똑같은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네. 갑자기 뜬금없는데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은 본부장님과 대표직을 맡다 보니까 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네. 참석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죠? 누구한테요? 그분한테요. 네. 네. 영상 메시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건가요? 네. 갑자기 평소에 잘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 아니요. 네. 평소에 뭐 잘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네. 또 갑자기 또 안 하신다고 낯간지럽게 그러시면.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 경계선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이제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마찰은 없으세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네. 그러니까 초반이라는 건 저희가 처음 사내 커플로 만났을 때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저도 제 주장을 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네. 그분도 그 고집이 센 편이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 동료로서 그 연애하기 전에 정말 피 네네. 터지게 막 회의할 때 싸우기도 하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고 나서는
많이 초반에 많이 싸워서 그런지 지금은 크게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저희는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관계에서 움직이고 뭐 집에 가서도 집에 가면은 회사 얘기 하지 않고요. 네. 네. 아, 네. 안 하게 되나요?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되도록이면은 또 주말에는 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 관련된 얘기는 딱 회사에서만 해요. 회의실 들어가서 얘기를 하던가 직원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하던가. 네. 네. 걸작 떡볶이는 혹시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직 뭘 하나를 실행하거나 액션한 거 없기는 한데 생각은 하고 있죠. 네. 혹시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프랜차이즈 실무자들 또는 예비 가맹 점주님들 네. 그리고 그분 포함해서 그 모든 분들한테 걸작 떡볶이는 이런 거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김봉민은 이렇게 살아왔다. 뭐 이렇게 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포괄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이 방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하는 네네. 앞으로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창업, 그러니까 가맹점 창업이 아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3년을 굶을 자신이 있으면은 시작해라라고 저는 그 얘기를 꼭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만 시간의 법칙하고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네. 있어요. 3년 정도를 내가 정말 집중해서 라면만 먹을 각오로 이제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나 사업하고 싶어, 창업하고 싶어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 무작정 동경하듯이 네. 좀 사업하고 좀 잘 나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 모습만 보고 아 사업하면 돈 버나 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진짜 최소 3년은 내가 굶어 죽을 자신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용기가 있다고 하면 도전을 하시는 거에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뭐 그다음에 대표님 스스로에게 다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오늘 왜 여쭤봤냐면 지인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원래 공유 회원이신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도 있고 또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또 발걸음을 해주시기도 하셔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위드인이라는 이름처럼 대표님을 보고 또 이렇게 와주신 주말에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이어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인분들한테 평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낯간지러워서 못 하셨던 얘기 혹시 있으신지. 네, 저는 감사함은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속내를 알 수는 없으니까 네. 혹시 뭐 있으신지 음, 없으시면은 여기 오신 분들한테 고마운 게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하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신 네.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제가 경험은 되게 소중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의 인연도 되게 네. 인연도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이 인맥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맥을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막 전략적으로 모임을 나가기도 하고 네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뭘 전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관계에서의 인연이 나중에 그 각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기서 처음 만나 뵙는 네.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순간순간이 다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있어서 단 하나의 단어라도 이제 마음의 용기나 위로를 네. 받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신 지인분들 중에 혹시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참관객도 상관없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네.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따님을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제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더 파트런의 안 실장님. 네.
저는 실무를 오래 했으니까 실무적인거나 약간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챙기는 거에 취미를 붙여서 어제 교보를 갔더니 이제 가격 전략이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자 시장을 보면은 고가 브랜드하고 저가 브랜드 시장이 거의 양분화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떡볶이 같은 것도 하시는 게 지금 브랜드가 보면 요리 개념을 도입한 약간 프리미엄들인데 앞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떡볶이라는 것들이 보통 고객들이 갖고 있는 가격의 인지선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으로 나눠질 수 있을지 해서 앞으로 가격 트렌드는 어떻게 갈 건지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물류를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너분들을 이렇게 대표분들 만나 보면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이나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본사의 핵심 기능을 제외하고는 다 아웃소싱을 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더 나으실 건지, 지금은 이제 직접 물류를 하고 계시지만 점차적으로 그쪽에 더 강화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의 한계들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들리면서 본사의 핵심 기능이라든지 뭐 나이키처럼 우리는 마케팅의 회사입니다라는 쪽으로 더 회사를 이끌고 가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듣다가 첫 번째 질문이 네. 가격이요.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고객분들이 조금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1인분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혼밥 혼술 쪽 얘기 많이 하는데 1인분 판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든 고객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1인분 메뉴가 현재 저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인 고객들은 수용하지 못하지만 가족 단위의 아니면 여럿이 먹는 고객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 세트 구성의 메뉴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을 굳이 고가 저가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고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장 오픈할 때 저번에 제가 피자볼로 대표님 방송하신 것도 들었거든요. 근데 가격 할인을 안 하시잖아요, 피자볼로가. 저희도 여태까지 어떤 간혹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은 있긴 하지만 매장에 뭐 오픈 행사를 할 때 뭐 가격 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할인을 한 제휴들을 할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가격 할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고객들이 그 돈을 지불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의 만족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발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물류에 대한 부분 얘기하신 거죠. 핵심 역량. 저는 프랜차이즈 이제 외식업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판단한 기준으로는요. 전 물류가 제일 핵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물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배송을 놓지 않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에 웬만한 음식들은 다 보통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마케팅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나 고객 반응들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저도 홍보 마케팅 업무를 많이 했긴 했지만 고객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일회성으로 한두 번은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그게 롱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음식업에서의 기본은 재료잖아요. 네. 그럼 재료를 매장에 공급하는 것은 물류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가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받쳐져야지 슈퍼바이저들이 매장 가서 매장 관리를 하고 본사에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물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마케팅과 매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질문이 한 분 또 계셨습니다. 혹시 현재 직원분이 몇 분 정도? 저희가 저랑 본부장 포함해서 본사 사무근무하는 직원들이 14명이고요. 네, 물류센터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직영점 직원들 따로 또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고 뭐 네. 슈퍼바이저 분들이나 네, 아니면 네. 영업 기획이나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보통 회의를 하실 때 직원분들 중에서 이제 성향이 다들 다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약간 부정적인 시각, 네.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건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네. 상황 판단이 빠르고 네. 네, 그리고 그런 뭐 일을 잘하는 친구들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대신에 뭔가를 이제 대표님께서 계획하고 기획해서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 친구들의 발언이나 네. 이제 뭐 사전 조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딜레이가 되거나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으실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이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건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외식업에 계셨으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으셨을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곳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때 뭐 실제로 만약에 떡볶이면은 소스가 어디께 좋은지, 아니면 뭐 치킨이면은 염지가 어디께 좋아서 어디께 신선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보통 어느 부분에서 습득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저는 직원들의 의견을 그래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물론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하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수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냐하면 경영자는 네. 본인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을 선별하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다 수용하지 않고 커트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은 더 이상 발언하지 않는, 그 우리가 항상 이렇게 TV에서 미생에서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회의 시간에 그냥 정말 책상에만 앉아 있는 이런 회의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수용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해요. 내 생각들을 밀고 붙였어야 되는데 후회하기도 하는데, 역으로 모든 상황들을 제 생각들만 밀고 붙였어도 또 다른 후회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까먹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가 그 정보를 얻는 거. 정보를 얻는 거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정보를 얻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데이터들과 경험에 의한 그 판단과 감각들이 발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그래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뭐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막 찾아서 얻는 거는 조금 어렵고, 지금부터 그런 감각을 기르고 좀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게 나중에 그런 무엇을 하시던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좀 발휘가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하나 잘 되면은 좀 솔직히 미트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바로 옆 가게에 생길 정도로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이 좀 되게 좀 빠듯한데,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뭐 특허라든지 뭐 인테리어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메뉴판 특허라든지 이제 그런 거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서 좀 보완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그게 솔직히 좀 잘 안 돼서 좀 기존에 먼저 프랜차이즈 했던 뭐 예를 들어 봉구비어라든지 뭐 고봉민 김밥이라든지 좀 성공한 사례들도 어떻게 보면 미트 브랜드들이 다 다분화가 돼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걸작 떡볶이는 좀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점주분들의 마음을 약간 안정시키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 현실상요, 특허를 내도 특허 보호 받기는 현실적으로 혹시 특허청 관계자분이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특허를 내도 숫자 하나 바꾸면은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쟁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판매되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그러니까 떡볶이를 이렇게 미리 조리해 놓고 덜어주는 형태가 아니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리를 하고 좀 세트 구성으로 좀 양을 많게 판매를 하는 것들은 사실 엽기 떡볶이 판매 방식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엽기의 판매 방식을 보고서는 착안을 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이라는 아이템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엽기가 그 장점을 운영 형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떡볶이 하면 누구나 1인분 2,000원, 3,000원짜리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큰 뭐 요리 개념으로 갖고 와서 그걸 판매를 한 부분들은 장점인데 그렇게 해서 유사하게 따라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미투 브랜드 형태로 우리보다 가맹 점수가 훨씬 많았던 브랜드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들을 어쨌든 다 넘어서는 매장 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판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게 있는데 우리만의 그 특성, 메뉴 구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만의 길을 왔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처음 메뉴 개발을 할 때 떡볶이 하면 어릴 적 먹던 그 국물 맛,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물을 떠먹는 습성 이 부분들이 고객들한테 만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타겟층이 30대 좀 젊은 감각의 주부가 메인 타겟층이거든요. 네. 그들이 좋아하는 메뉴와 인테리어를 만들고 디자인을 구축을 하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30대 주부들, 젊은 감각의 주부들을 잡으면 40대 주부와 20대 젊은 여성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30, 40대 주부들을 메인으로 가면 아이들하고 먹을 수 있는 메뉴 구성, 그러려면 떡볶이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매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 메뉴 개발한 걸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고요. 초반에 매장 10개, 20개 정도일 때 점주님들이 저희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신 거 고객들이 자꾸 햄을 넣어달라 그런데요. 폭탄 매운맛을 만들어달라고 한대요. 해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끝까지 안 한 게 그거예요. 안 된다. 그거 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의 고유한 맛이 흔들리고 절대 그렇게 판매하시면 안 되고 더 매운맛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 그 고집을 지금도 끝까지 수용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 얘기했던 점주님들이 그 얘기 절대 안 하시거든요. 메뉴 팔기에 바쁘시거든요. 그 생각을 아예 다 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잡은 그 컨셉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 저희가 그 10개, 20개 때 점주님들이 뭐 더 매운맛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흔들렸으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오늘 브런칭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주말에 이렇게 참관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 또 귀한 발걸음 하셔서 좋은 의견들과 많은 정보들 아낌없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브런칭 더 주식회사 위드인의 걸작떡볶이의 김복미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